안녕하십니까. 이낙연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이 갈수록 좀 더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1일 날 올린 영상에 처음 전직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왔어라는 물음표를 남기는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딱 들었을 때 왜 이제 왔어 사면 제안을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1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왜 했을까? 이게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대국민 화합을 위해서 한다. 이건 이제 뭐 표면상에 그냥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휴일 동안 나오는 뉴스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을 그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직 대통령 사면 뉴스를 접하고 나서 보수 진영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낙연 대표가 나름 이 부분을 노리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는 이 사면 뉴스를 듣고 처음 듣는 얘기다. 지난번 이낙연 대표가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는 없었다. 처음 듣는 얘기다.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안철수 대표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봤던 이제 와서 왜 이런 의문에 대한 한 분야가 될 수 있겠죠. 곧 있을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지금 여당이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낙연 대표로서는 선거에서 지게 되면 대표직을 물러나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대표직이 물러나면 다음 대선에서도 자신이 후보가 될지 불투명해지는,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몰려있는 그런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은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부산시장은 박형준 교수가 지금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거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수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는. 그래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의외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보수 진영이나 반대했던 인사들은 이제 친박 지지자들이죠.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그래서 박근혜 사면을 적극 주장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탄핵을 찬성했던 유승민 대표라든가 기타 이런 분들도 사면을 적극 환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이낙연 대표가 이걸 노리고 했던지 안 했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되는 쪽의 수순을 밟게 된다면 친박 계열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보수 진영이 균열될 수 있다. 이런 쪽에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노리고 이낙연 대표가 선거 전략으로 사면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수 진영이 아닌 현 지지 층인 진보 진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친문 지지자들은 결사 반대의 의사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층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 댓글에도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네가 대신 들어가라, 이런 쪽에 강경한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결사 반대 의지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왜 촛불을 들었던가, 이런 식의 강경한 어조. 이낙연 대표에게 대표 권한을 줬다고 해서 왜 네 맘대로 그렇게 결정하느냐, 아주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 지지자층에서는. 그 다음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어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청원 접수를 받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 2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히 핫한 뉴스일 것 같은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뭐라고 나왔냐면,
대선 승리를 위한, 그 다음 특정 당의 집권을 위한 사면이라면 반대한다. 이제 이쪽 그 청원했는 쪽 사람들도 아까 봤던 그런 의도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가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혹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보궐선거에 승리해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면이라면 반대하겠다. 그러니까 사면의 명분으로 집권을 하기 위해서 사면을 한다. 이건 아니다. 이런 쪽의 청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진영의 균열뿐만 아니고 그 진보 진영 쪽에서도 친문 계열과 그렇지 않은 쪽에서 의견이 조금씩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 진영을 균열시켜서 선거에 유리하게 하자, 이런 의도로 그 이낙연 대표가 그 사면 카드를 꺼냈다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친문 지지자들의 결렬한 그 결사적인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은 당연히 했겠죠. 그 누구보다도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면서도 이 카드를 던졌다는 것은 보다 더 큰 뭔가를 노리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왜 이런 승부수를 던졌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뒤집지 못하면 이낙연 대표가 차기 대권에 나가는 부분에서도 불투명해진다는 얘기죠. 지금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또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핵심 참모가 옵티머스 관련해서 조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사건이 아직 매듭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자칫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보궐선거에서 밀렸을 경우에 대표직에서 물러났을 경우, 이럴 때 이제 그 다음 대권이 불투명해진다. 이걸 뒤집기 위한 어떤 승부수를 던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집토끼, 산토끼 이 부분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집토끼는 그냥 집에서 키우는 토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말하는 집토끼는 우리 편, 그러니까 절대적인 우리 편, 쉽게 말하면 친문 뭐 쪽 강력한 지지자들, 이런 지지자를 집토끼라고 표현을 보통 하고요. 그 다음 중간쯤에 걸쳐 있는 사람은 산토끼, 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도 비난받을 수 있는 사안을 던진 이유는, 막상 선거에 다가서게 되면 집토끼는 당연히 그 진보 쪽, 더불어민주당 쪽 그 후보를 지지할 거란 얘기죠. 그 비난을 할지 몰라도 막상 투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그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를 찍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토끼가 도망갈 리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승부수를 던지면 중도층에 있는 저와 같은 어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국민 화합을 하려는 것 같다 해서 좀 우호적인 점수를 주고 표를 던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수 진영이 그 친박 계열과 비친박 계열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서 보수가 금이 가게 하는 이런 전략적인 그 승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 가덕도 신공항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PK 지역과 TK 지역, 대구 지역과 부산 경남 지역의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부수를 위해서 사면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사면 카드로 해서 국민 통합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했는 거라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15대 대통령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바로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한테 동서화합을 내세우면서 전두환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 그 탄압을 했던 그런 전직 대통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그 당시 때 김영삼 대통령에게 우리 화합을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을 사면하자고 요청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사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완전히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통 큰 사면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그 외환위기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이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는 이 그 사면이 과연 그때와 같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너무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사면 카드를 던져서 그쪽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친박 계열의 사람들은 환영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낼 수만 있다면 아주 그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겠죠. 근데 풀려났을 경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세력군이 하나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보수 쪽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그 진보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 친문 지지자들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심을 가지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럼 이 부분에서도 또 갈라지는 현상에서 보수 진보에 갈려있던 이 상황이 다시 쪼개고 쪼개져서 더 큰 혼란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늘은 그 확산되고 엄청난 국가 위기에 와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풍전등화 같은 위험이 느껴지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굳이 사면 카드를 던져서까지 더 큰 혼란을 유발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디 국민 통합을 위한 통 큰 사면이기를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